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차 한 잔이 인생을 결정한다. 24시간 활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놀드 베네트가 지었고요. 윤선원 씨가 편역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아놀드 베네트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런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소설 이외에도 생활 철학에 관한 글을 많이 써서 대중의 폭넓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요 저서로 자기와 자기 관리, 지적 훈련 등의 책이 있고요. 아침에 차 한 잔이 인생을 결정한다. 1장 아침의 창, 그리고 2장 아침 신선한 나의 두뇌 활동의 시작, 3장 하루가 인생을 좌우한다. 4장 시는 당신의 상상력을 풍요롭게 한다. 5장 늦은 밤 내일의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 머릿말을 좀 읽어드리면 본서처럼 보잘것없는 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신문, 잡지 등에서도 많은 비평을 받았다. 그 중에서는 본서와 똑같은 정도의 장문의 지적도 있었다. 다만 악의가 가득 찬 비난은 그다지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조가 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덜어 있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난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더욱이 고려할 가치가 있는 비난이 그 후에도 전혀 없었다면 나로서는 위험스럽게도 본서를 완결무결한 것으로 믿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 위에서가 아닌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로부터 기탄 없고 경청할 만한 지적을 받았다. 그러한 비평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답해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읽어가노라면 내가 이미 이러한 비판이 있게 될 것을 예상하여 염려하고 있었음을 눈치채리라고 생각한다. 비판받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다지 정열을 불태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기껏해야 싫지는 않다고 하는 정도이다. 쉽사리 일에 착수하려 하지 않고 시작할 때는 마지못해 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오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다. 일에 전력 투구한다는 것은 아예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침, 창밖의 빛깔이 하루를 가른다. 마치 아름답기 그지없는 젖꽃이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또 마치 아름답기 그지없는 젖꽃이 빛깔도 곱고 향기로운 것처럼 아름다운 말을 바르게 행하면 그는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우리는 이른 아침 눈을 떠 제일 먼저 창문을 본다. 햇살이 눈부신 늦은 아침이든 아직 여명에 찬 새벽녘이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본다. 그러나 현실의 아침은 영화나 소설처럼 창밖에 펜지꽃 향기를 느끼기보다는 후다닥 이불을 제치고 튀어나와 세면장에서 향기나는 비누와 샴푸로 세안을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여러 향기가 복합된 화장품을 치장하느라 아마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화장을 하며 우리들 중 그 누구 하나 오늘 내가 어떤 향기나는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할애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는 진정 그 어떤 감미로운 향수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의 정신을 아찔하게 할 만큼 진한 향기를 갖춘 사람일 것이다. 그는 그 어떤 복을 무한히 받는다 해도 시샘이나 눈총은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을 시샘한다면 시샘하는 이 자체가 너무도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 일찍 매일 아침 5시 30분이나 6시쯤 일어나 창가에 난초에 물을 주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맑은 정신을 위해서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부시시한 눈망울을 위해서도 나는 난초에게 의지한다. 나를 깨워다오. 너의 향기로부터 부디 맑은 정신을 되찾도록. 주문을 외우고는 나는 난의 향기가 조금은 밴 듯한 얼굴로 찬물 세안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난초의 어린 싹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란 이루 다 형용할 수가 없다. 인생의 아침이 그렇다. 어린 싹처럼 시작의 신비로움이 간직되어 있고
고통이나 긴 잠 속에서도 새로 움트는 새싹의 경이로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어제는 몹시 피곤했지만 오늘은 난초의 향기처럼 향기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운다. 마치 아름답기 그지없는 저 꽃이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눈을 뜨고 창밖을 보자 생동하는 아침 빛깔의 모습이 창을 가득 채운다. 신선한 아침의 30분이 인생을 바꾼다. 5분만 더 당신의 아침 첫마디다. 이렇게 5분, 10분 하다 보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30여 분을 허비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30여 분의 시간을 낭비하며 보낸다. 출근 준비로 30분에서 1시간, 눈을 뜬 순간부터 허둥거리고 나면 우리들은 그 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루를 지내게 되는지, 그보다도 출퇴근해서 허비하게 되는 시간만을 따지게 된다.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을 버리게 되더라도 그것을 갖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는 없다. 단지 출퇴근 시간에서 낭비해버리는 시간만이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침의 30분이 인생을 바꾼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킨다는 것은 아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토대라도 만들자는 것이다. 무엇이 기적의 토대를 만들어 30분으로 토대를 만든다면, 아예 더 시간을 준다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상쾌한 시간, 아침의 30분은 적어도 하루를 가늠하는 시간이다. 허둥지둥 일어나 정신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게 된다면 즐겁고 상쾌한 하루가 되기 어렵다. 즐겁고 상쾌한 하루, 이 하루를 상쾌하게 보내려면 아침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6시에 일어나 6시 30분에 출근한다면 6시에 일어나자마자 맨손 체조를 10분 동안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창밖을 보며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고 나서 무언가 생동하는 느낌을 받는다. 창밖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무언가가 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남들로부터 충격을 받자.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 나보다 더 일찍 차를 움직이는 사람 등 나보다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라도 사소한 충격을 받자. 자, 이렇게 5분간 움직이고 나면, 가볍게 식사를 하고 나면 아침 무장은 든든하게 된 것이다. 5분이 10분이 되고 이 10분 동안 매일 아침 운동을 하게 된다면, 물론 점점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해지면 당신의 몸은 활력이라는 단어에 손색이 없이 튼튼한 육체를 갖게 되고 정신은 그야말로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풍요로움으로 무슨 일이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소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하늘 보는 것도 잊고 사는 시간에 쫓기며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시작은 5분 정도의 맨손 체조지만 이루어 놓은 결과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성과가 주어지게 된다. 결과가 이렇다면 그것은 사소한 시작이 아니라 화려한 시작이다. 이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 이 화려한 시작을. 아침에 30분을 무엇을 찾거나 뭉기적거리거나 허둥대면서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 이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습관을 과감히 바꾸라는 한마디뿐이다. 당신의 습관을 바꾸시오.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소. 우리 모두 인생의 기적이라는 유혹에 빠져보자. 무슨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지 아침 시간 30분의 습관만으로 인생의 기적을 거머쥔다는데 당신의 의향은? 아침 일찍 끓이는 찬물이 하루를 즐겁게 한다. 흔히 우리는 자신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남의 충고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에게 충고를 구한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위대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침 기상 시간을 앞당기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금보다 30분
혹은 1시간 더 앞당긴다면 반기를 들고 일어날 당신의 모습이 불보듯 뻔히 보인다. 지금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30분 더 일찍 일어나란 말이야. 매일 야근마다 과중한 업무에 녹초가 된 나에게 이 새벽에 뭘 하라고. 우리는 자기 방어 본능에 너무나도 능숙해져 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똑같은 일의 반복도 행복하게 진행하는 사람과 반면에 지루하게 인생을 산다고 비관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새벽녘에 우유를 받아 신선한 아침 식사에 빛을 발하는 것을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침을 위해 우유를 배달해주는 사람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일까? 수면이라는 것은 습관이다. 하루 4시간 잔다고 해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잠도둑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게 되면 수면이 그 질과 함께 양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책은 제가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7시간, 8시간을 푹 자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뿐이다. 잠은 잘수록 는다. 네, 잠은 잘수록 는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필자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서 5시에서 6시 정도에 일어난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그렇다고 빌빌대거나 허둥대지 않는다. 하루가 피곤의 연속이라고 외치지도 않는다. 습관처럼 자명종 시계가 치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깊은 밤에는 시계가 울리지 않다가 빛이 들어오면 시계의 종소리가 울리는 정말 좋은 세상이다. 8시간 자는 사람과 4시간에서 5시간 자는 사람의 차이점은 적게 자도 깊은 숙면을 한다는 것이다. 새벽에 절대로 일찍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밤에 조금 더 일찍 잘 수 있지 않을까? 구태여 뜬 눈으로 밤을 새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변혁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기 전에 괜스레 눈 비비지 말고 가스레인지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고 식탁 위에 찻잔을 가지런히 놓는다. 또 있다면 과일 하나 아니면 비스켓 하나라도 곁들여 놓고 자자. 조금 피곤해도 30분 일찍 일어나 가스레인지를 켜 찬물을 끓이는 데는 불과 5분. 주전자가 달그락거리며 물이 끓을 때 어쩌면 당신은 가벼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유 있는 아침의 시간이 내게 있었다니 하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른 아침 찬물이 끓는 주전자를 본다면 당신은 이미 나태하거나 게으른 이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당히 주역을 따낸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주인인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라고 저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